비상겸 사태 이후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전국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주요 현안 추진에 비상이 걸리면서 분주한 상황입니다. 오는 2026년 전남 여수에서는 세계선 박람회가 열립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미리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이 가장 높았고 전남은 전국에서 7번째 수준입니다. 전남의 기관 5곳이 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40점 미만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전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혼란이 이어지자 지역 정치인들이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지는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전남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농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해당 법안 개정이 지역 현안으로 꼽히던 상황. 또다시 해당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구를 둔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치력을 총동원해 법안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쌀값 안정화법 등 농업 민생 관련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향후에는 국회의사가 더 잘 반영되도록 우리 민주당이 좀 정치력을 더 잘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30년 수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후속 논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눈앞에 있었는데 순탄치 않은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그리고 의사협회 등이 모여서 아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겁니다. 전남권 의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계원 의원은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전국 혼란 속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을 기록했고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4,960만 원, 서울과 세종, 경기, 대전, 경북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은 7번째인 4,05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평가에서 전남은 기관 5곳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 공공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보면 전라남도와 광양시, 나주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등 5개 기관이 모두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안전전담 조직 구성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등 153개의 세부 지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95점 이상은 매우 우수, 85점 이상은 우수, 60점과 40점 이상은 각각 보통과 미흡으로 구분됩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즉각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사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고대한 농업사법 거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안군이 폐기해야 하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조직 구축과 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재활용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시설이 완성되면 폐기할 패널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모듈 등 태양광 관련 부품의 재활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회수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센터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시작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과정을 거쳐 2029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위헌 계엄방지법과 내란죄 특사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계엄의 선포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현행법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기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한 달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계엄 기간 7일 이내 제한, 계엄 기간 연장 시 국회 승인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 등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계엄 방지법과 내란죄 특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9월에 개막하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전 세계 최초로 치러지는 섬 주제 박람회인 만큼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를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섬 인프라 확대를 통한 균형 발전,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처럼 여수 지역 365개 섬 전체가 박람회장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돌산 진모지구 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여수엑스포와 금오도, 개도의 부행사장이 구성됩니다. 12개 대교가 섬과 섬을 잇는 역할을 수행해 관람객들이 섬을 이동할 때마다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 생태관, 섬 문화관, 섬 미래관 등 크게 8개 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공감과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억이 남고 마음을 울리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섬 박람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10대 핵심 콘텐츠로는 360도 미디어 터널과 섬의 역사가 담긴 랜드마크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또한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이 더해지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실증 시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여수에서 경도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해 섬과 육지를 잇는 차세대 교통수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기부양정과 해양버스 등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섬을 관광할 때 다채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섬의 무한한 가치를 담은 12개 예술작품길과 섬 주민들의 일상과 섬의 특징을 살린 K 아일랜드 오디세이 주제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스노클링과 섬 연안 크루즈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출연하지 못했던 UAM 비행 시행이 2026년에 실현된다면 정부 승인 국제행사 중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 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섬 설화 공연과 섬이 가진 고유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여수 탄생섬 테마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할 섬 환경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해 세계적인 섬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여수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가 순항하는 가운데 박람회가 보여줄 섬의 미래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이번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에 참여해 현재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과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등을 포함한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관리 국가지원 건의안, 지역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법 등 모두 14개의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시와 여성가족부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여성가족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성평등 정책사업 공동 발굴과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친화기업 3곳을 선정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4년 국산 밀콩 우수 생산단지에 4개 단지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우수 생산단지는 전국 대표 밀콩 생산단지 가운데 분야별로 공동 영농 활성화와 품질 제고, 판로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산콩 분야에서는 영암 군서농협이 대상을, 화순 초눈농협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국산 밀 분야에서는 해남 호성 농산영농조합이 우수상을, 무안 청계농협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생산단지 교육과 컨설팅에 29억 원, 시설 장비에 73억 원, 건조 저장시설 구축 등에 49억 원 등을 지원한 결과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학교폭력 심의위원과 교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회복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회복적 정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순천 해룡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19일 저녁 6시 48분쯤 해룡면 중흥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한 곳이 전소되고 가재 도구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외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6,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물을 근접 방치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